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N방송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와 신문사, 방송사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대단히 미인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렇다면은 N방송국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말입니다. 전 세계에 저명한 그 언론사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대단히 혹평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보통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혹 쓸 때가 있는데요. 부끄러움이란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양심의 나침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많은 인연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바로 직시할 수 있게끔 자아성찰하는 힘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인색함만이 가득하기에 그 탐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크고 작은 사고를 칠 줄 모릅니다. 남들이 피해와 고통은 그들에게 알 바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재벌 3세와 같은 사람들, 일제시대 당시에 친일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사고를 치면은 또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대단히 큰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죠. 진실이라고는 일도 없는 영악한 구미호 사기꾼이 요즘에 참 이 나라의 대세인데요. 세상에 다음과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악녀들 중에서 그 여러 악녀들이 있는데 그중 마리 앙뚜아네트와 장녹스, 장희빈보다도 더 질적으로 나쁜 여자라고 합니다. 선거 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나대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더니 주제 파악도 모른 채 오히려 지가 왕이 되고 여왕벌이 되고 여왕개미가 되며 대통령인 양 음흉하게 여기저기 국내외로 다 들쑤시면서 행사하고 나대고 설쳐대며 천박하고 쌍스러우며 무식한 티를 다 내고 다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세상에 주목을 받기 훨씬 이전서부터 어릴 적부터 그 진실됨이란 단 하나도 없는 온통 거짓말과 가식과 탐욕으로 남 등쳐먹고 사기치며 남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면서 이용해 먹을 때는 아주 다 발라 이용해 먹고 바로 버려버리는 악랄한 악마이자 요녀이고 구미호였습니다. 과거 접대부 경력 논란, 결혼과 재혼 의혹 논란, 몇십억의 주가 조작 사기 논란, 학력 사기 논란, 전공서적의 오역 논란, 허위 이력과 경력 사기 논란, S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논란, 수차례의 얼굴 성형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얼굴의 진가가 뭔지를 헷갈리게끔 하는 그 외모적인 사기 논란, 남이 찍은 그 유명한 포토그래퍼 사진이나 또는 디자인을 따라하는 그 표절 논란, 불륜, 간통, 사기, 외도 논란, 공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위용 논란, 돈이 몇 수십억이나 있는데 고작 건강보험료가 월 7만원 밖에 안 낸다라고 하는 이런 납부의 논란, 청와대 인테리어 수주업체 논란, 논물 표절 사기 논란, 전세자금 뇌물 의혹 논란, 재무변제 법원 명령 불이행 논란, 아크로비스타 뇌물 논란, 여러 무속인과의 그 의혹 논란, 국정농단 최순실을 훨씬 능가하는 비선실세 역할 자행 논란, 그리고 명품백 뇌물 수주 논란과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자기 땅으로 고속도로를 돌려버리는 대형 고속도로 토지 사업 사기 논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부정과 비리가 매우 구립니다. 까도 나온다는 양파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의 범죄가 실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는 보수적인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벌써 능지처참 부관참시 효용을 당해서 이 여자의 모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형 광장 맨 위에 걸려져서 사람들에게 그 본보기로서 뜨거운 맛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한국의 악녀라고 비난받는 장록수 장희빈도 이 여자처럼 음흉하고 더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아니 최소 2년 동안 검찰에서는 이 여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죄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또 죄가 없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고생시키고 있는데, 오직 이 여자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들을 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수사 중일까요?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수사 중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는 방송국과 신문 언론사들은 바로 해당 책임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을 보이지 않는 이 여자의 큰 권력의 힘과 압력으로서 해임해버리고 좌천시키며 심지어 압수수색으로 숨통을 조여버립니다. 전 KBS와 MBC, 전 YTN 등등 여러 그 방송국의 누구 등등의 여러 아나운서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따로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 방송을 차려서 지금 현재 이 여자에 대한 그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자에게 찍혀버린 언론사들은, 기자들은 해외 순방에서나 국내외 취재 현장에서 아예 취재하지 말라고 대놓고 유치하게 거부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자신에 관련된 모든 나쁜 기사들은 죄다 입을 틀어막고 있으며 오히려 거짓 기사로서 무지하고 배움이 짧은 사람들,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먼 강원도나 경상도에 순박한 사람들을 거짓말로써 이들의 내시인 그 국힘의 그 조작질과 바람쟁이 그 바람몰이로서 쇠뇌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강원도, 특히 경상도 분들은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남편이 지금도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저 악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지하며 노예 노름을 당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노예로서 열심히 지지하고 있죠. 심지어 이 여자의 부모와 집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했던가요? 이 여자의 엄마 되는 여자와 오빠 되는 놈은 모두 대형 사기꾼이자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지 않은 큰 돈을 사기당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오히려 이 사기꾼들을 봐주는 비리검찰 집단에 의해서 피의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실이 거짓이 되고 반대로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거꾸로 된 대한민국에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후진국 시대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이 여자는 뒤에 무시무시한 백을 가진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비리검찰 중에서 소문난 최악의 사냥개로서 유명했고 학창시절 때에는 학교폭력으로 또 유명했다라고 뒷소문이 자자하며 나이 들수록 애미애비 없는 그 쌍스러운 짓거리로서 유명한 사람이며 일반 서민들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불리 자라서 오직 법 공부만 했으며 돈을 물쓰듯 펑펑펑펑 낭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주색 잡기를 매우 좋아하는 호색가인데다가 게다가 3대가 악질 친일파 간첩 집안 출신으로서 이 여자만큼이나 병역 비리 면제서부터 현재 반민족 행위 등 여러 가지의 그 부정한 매우 심각한 의혹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완전히 찍혀버려서 수사를 받다가 죽은 사람 중 밝혀진 사람만 해도 무려 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어느 교수라고 하는 남자와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단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검사인 남편을 시켜서 완전히 그 집안과 가족을 풍지박살 내고 도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명품백 문제가 이 여자에게 터지니까 영부인답지 못한 처신을 보이며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잠수를 타버린 더러운 여자. 항상 늘 정직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함을 보여와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치이자 걸레만도 못한 쌍시옷으로 전락당한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수치 자체인 여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치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인기라고 착각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과간이었습니다. 이 남편과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 국민이 야당에게 그 표를 던졌는데 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라이 쌍시온 년놈들이고 쌍시옷 사이코 년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여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조사에 투입된 검사들을 싹 다 물갈이하고 오히려 이 여자에게 유리한 검사로 전부 바꾸어서 이 여자를 그동안 괴롭혔다라고 한다는 최 목사와 한양의 소리인지 서울의 물식인지 하는 그 백노인 그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여자는 그동안 잠수를 타다가 이 더러운 여자,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던 글로벌 콜걸로 인정된 이 더러운 여자가 딱 요때를 기가 막히게 틈타서 슬그머니 국민이 보던 말든 국민들이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뒤끓던 말던 간에 국민들이 다 보는 양지로 기어 쳐올라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 한국 불교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가람터인 경기도 양주 해암사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애미 되는 늙은 여자는 1년 형기를 받은 것도 온 국민들이 뒷목 잡고 열받는데 조폭처럼 생긴 지 남편의 백으로 가석방으로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서 가볍게 풀려나 버렸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세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를 알면은 자식 새끼도 그 꼬라지를 알 수 있다듯이 지 애미나 오빠 되는 놈 모두가 다 사기꾼 집안 출신이고 아주 더럽고 더러운 개만도 못한 주얼리 탬버린. 그래서 이 여자는 사이코면서 쌍시옷이고 수치를 모르는 비정상적인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인간의 탈을 썼대 인간이 아닌 짐승이고 악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 누군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윤모시기와 주얼리 탬버린 그리고 천인공노할 도인 행세하는 흰색옷과 그 흰머리 잔뜩 기른 그 어느 미친 자 이들을 대통령으로 또 만든 친일파 집단인 국민의힘 이들은 지난 세월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겨우겨우 지키고 회복시키며 되찾은 이 나라에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민족 내국적 사기 집단이고 온갖 흙탕물만 휘젓고 다니는 미꾸라지여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만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퀴벌레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데 이들의 정치적인 고도의 계략과 음모에 순수하고 무지한 국민들은 해방 이후서부터 오히려 이들의 적반하장 짓거리에 거짓에 이용당해왔고 세뇌당해 와서 결국 국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 간첩 후손에게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를 잘 모릅니다. 노총각이라 여자를 잘 모르는데 현재는 쉽게 신문기사에서도 이 여자가 글로벌 미인다라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전부 그 이름을 공개해버릴까요? 그냥 얼핏 보면은 이 여자는 목소리도 예쁘고 애교가 있어 보이며 아담해 보이고 귀엽기까지 합니다. 웃는 모습 미소에서 그 예쁜 웃는 미소에서는 섹시함까지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제게 직접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은 귓속에 바람을 살짝 불어넣는 듯한 속삭이는 다정한 말을 한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은 아마 이 여자에게 푹 빠질 것만 같습니다. 꿈속에서나 눈을 뜰 때나 이불 속에서도 이 여자가 옆에 있는 듯 이 여자에게 푹 사랑에 빠질 것만 같고 짝사랑에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 여자를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써 좋아하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디자인 계열 대학원 출신으로서 저의 아는 지인 중에서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출신 지인의 한두 사람을 거치어서 그 연락을 하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보수를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외모의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최고의 위인이다. 과거 유경수 여사의 버금가는 뭐 그러한 아주 품격 있는 여자라는 등등 이 여자를 가리켜서 굉장히 높은 칭호와 또 칭찬을 일삼는데요. 그리고 언론사들은 더욱더 이런 이야기들을 더욱더 크게 바람잡이 하듯이 나팔을 불어대고 있고요. 절대로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남편에 관련된 나쁜 이야기는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그 전후로 해서 이상 징후가 잡혔는지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씩 언급하면서 이 여자에게 뭔가 위기가 생긴 듯한 그런 뉘앙스를 돌려서 표현하는데 사실 돌려서 표현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여자의 남편은 한때 대통령의 딸이자 또는 대통령으로서 살다가 이 여자의 남편과 한뚜껑이라고 하는 졸개에 의해서 태블릿 PC 거짓 조작 역금으로 그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노인네들은 이런 자가 의롭다고 이 자를 지지하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되고 어리석은 짓을 멍청하게 합리화합니다. 즉 그때는 그랬으나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다르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사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관상과 사주팔자 등의 그 역학을 동양철학을 공부한다라는 사람, 마음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사람, 무속인 분들, 현대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학자들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이 여자와 과거에 조금이든 깊은 인연이든 간에 그렇게 인연이 있어 봤다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여자를 좋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여자에 의해서 좌천된 언론인들도 이 여자를 대단히 싫어하면서 오히려 자기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이 여자에 대한 그 과거와 그리고 심각한 비리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방송을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자는 악녀이고 요녀이며 구미호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이 여자는 온통 100% 거짓과 사기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과거에 접대부 유흥윤락 창니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니은이요. 발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그 초성을 잘 상상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열이 매우 엄격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비위와 특히 심장 약하신 분들, 특히 지혜롭고 지성 있는 참된 분들을 위해서 언어적인 순환을 하겠습니다. 현재 N방송국을 제외한 국내 많은 언론사들은 대통령과 이 여자에 대해서 오직 좋은 이야기만 나불대에 걸릴 뿐 결코 나쁜 이야기, 단점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편향된 언론사에 기울어진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비꼬는데 이런 얘기조차도 입막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저명하며 그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전부 한 목소리로 이 여자에 대해서 콜골, 빨래, 건조대, 게이샤, 기생 등등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심각한 이야기들을 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좋게 쓴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국내 언론사와는 정반대로 해외 저명한 언론사들과 그리고 이 여자에 의해서 좌천되거나 잘려버린 그 언론인들은 전부 이 여자를 나쁘게 해프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거에 이 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공식적인 그 매체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신분을 직접 비치어가면서 압수수색에도 그 조사 출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여자가 나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은 그렇다 쳐도 저는 이 여자가 창니은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7시간 녹취록에서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유흥업소 여자가 영부인이 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어떻게 창리은이 영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내 집안의 며느리가 만약에 내 집안의 부인이 만약에 전직 창리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 바닥에서 에이스라고 불렸던 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심정이 느껴질까요?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100이면 100 모두 10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두가 다 하늘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과 의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커다란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배신당한 그 깊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고, 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의 진실을 아는 순간 저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을 지 입으로, 지 가슴으로, 지 다리 사이로, 지 온몸의 피부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 순간 인간으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배신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 또는 내 사랑한 며느리의 자궁이 저 수많은 남자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정액을 뱉어낸 육변기였다면은 정말로 미쳐 돌아버릴 것이고 당장이라도 찢어 발겼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면은 바로 총을 뽑아서 난사를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약하거나 순수한 분들은 이러한 여자의 정말로 더러운 과거의 이야기에 정말로 낙담하고 좌절해서 스스로의 목숨도 저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사고일 것입니다. 즉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유교주의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막장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러운 이야기들은 짐승들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수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아닌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영부인이 정말로 창리은이라고 한다면은 온 국민이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폭발해버려서 당장이라도 용산으로 쳐들어가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끌어내려서 심각하게 이 여자를 책무하고 나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국민들의 좌절과 절망과 분노는 몇 수십 배 이상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은 대선 전부터 이미 한결같이 이 여자는 나라 팔아먹을 몹쓸 사기꾼이자 정조관념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창리은이다라고 아까 위에서 밝혔던 무속인 분들과 동양 철학하시는 분들 또는 뭐 심리학이나 또는 이 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더러운 창리은 또는 더러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갔다 와도 이들은 오히려 세상의 얼굴과 자신의 신변을 더욱더 알리면서 더욱더 목청록표 한결같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달 전 국힘을 지지하는 부산 노인분들 중에서 제가 부산 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어느 한 지인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은 오직 국민의힘만을 지지하고 8, 90년대에 일본이 굉장히 전 세계의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것에 대한 그 일본의 좋은 환상과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며, 또 이재명, 특히 김대중과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간혹 북한 간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언급하시는 것과 이봉규 TV 등을 추천하는 것을 봤을 때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과 정치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 아니라 박정희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GDP 성장의 그 경험을 겪으면서 지난 세월 동안 편향된 언론에 의해 편견을 가지게 된 보수 지지자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그 감정적인 국힘 지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끔 저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현재 언론사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이분에게 살짝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남편이 얼마나 나쁜 이미 소문난 악질 사냥개 검사인지를 설명하던 중간에 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창리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분, 저에게 항상 존칭을 붙여주시고 반말을 하지 않은 그 분이 창리은이라고 하는 말에 저에게 새끼라고 말하더군요. 그분은 어디서 거짓 찌라시 정보만 들었냐면서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88년도 5월 달에 창간된 한겨레 신문사를 창간한 그 분위기와 그 기자들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금도 공권력과 독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진짜 올바른 뉴스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에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열린공감, 더참 탐사 등의 진보 기자들의 그 목소리는 절대로 찌라시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저는 문재인의 민주당과 수박계의 민주당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미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문정권 시절에 제가 문재인에 대한 특히 부동산과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반민족 친일 앞잡이 매국 집단인 국힘을 제일 싫어하지만 국힘과 다를 바가 없는 저 감투에 집착하는 야당 의원들, 그리고 권력과 관직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선한 척하는 비현실적 이상주의 그 운동권 진보 집단인 민주당 또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의당 말할 거 없고요. 이번에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이 당선된 것도 바로 이 썩어 빠진 일부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비현실적인 이 민주당원들의 그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그 벌리는 꿍꿍이가 다른 비열하고 치졸한 이중적인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원식, 이 사람의 관성은 어디서나 쉽게 인정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이 작고 그리고 입의 관상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곱슬머리라서 이 사람은 평소에는 그 유순한 좋은 모습을 대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자기 똥꼬집으로 어리석게 오판을 하고서 이를 밀고 나가다 소심하게 굴고 우유부단하게 결정하거나 겁먹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소심한 사람의 전형적인 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저 악질적이고 패거리가 많은 윤모시기와 그의 검사 사냥개들과 싸울 만큼, 그리고 친일 카르텔들과 그 뿌리 깊은 이들과 싸울 만큼 강력한 배심과 뚝심과 자존심과 신념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처럼 말이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금 현재 저 윤모시기와 주얼리 갈보 탬버린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에 맞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추다르크 추미애를 최전방에 내세워 저들의 심리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국민을, 민주당을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마음을 모르고 윤모시기와 콜고 줄리의 캐비넷이 두려웠는지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진보의 몰락을 초래했던 이전 정권 때처럼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결정해서 제2의 수박 행세와 나몰라라 그 뒷짐지고서 멀뚱멀뚱 멍청하게
그렇게 서 있는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언급하는 명언이지만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고 정의 없는 힘은 곧 국힘이자 검찰, 독재 세력이자 또 친일, 국힘, 카르텔 세력들이고 반대로 힘이 없는 정의는 곧 민주당 안에서 감투에 연연하고 국민들의 뜻을 나몰라라 하는 탐욕스러운 수박들이고 비현실적인 이념주의자 그 운동권 세력들이며 문재안과 뜻을 같이 하는 그 탁상공론 실전과 그 경제 능력에 전혀 감이 없는 운동권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중도의 자세로서 정치와 세상을 냉철하게 보고서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서 너희들은 감투에 집착할 깜냥이 안 되는 오직 국민의 하수인이고 국민의 대변인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국당이든 개혁신당이든 간에 매섭게 여당 야당 상관없이 매섭게 회초리를 휘둘러서 저들이 바로 우리의 대변인이고 하수인이지 국민 머리 위에서 감투에 연연하면서 이놈 이러면서 뭐 이리 오너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아주 호되게 깨우쳐야 합니다. 여하튼 보수분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경상도 분들, 강원도 분들은 이 여자가 창리은이라고 하는 말조차 크나큰 충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로 이 여자가 진짜 창리은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시간으로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는 창리은일까요? 과거에 유흥윤락에서 그쪽 세계에서 몸을 담은 여자일까요? 10년 전에 말이죠. 그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논쟁이 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에 홍대나 신촌 또는 강남이나 또는 아주 로데오 거리 등 이런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런 거리를 걸어갈 때에 지나가다가 탁 보면은 예쁜 여자들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런 여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흥윤락업소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한 여자들이 10분의 3, 이 정도의 퍼센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물론 10여 년 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느낀 바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이 여자가 창리은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과 관상, 그리고 사주명리라고 하는 역학적인 관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이 여자가 진짜 창리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속적인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작년과 재작년부터 유튜브에서는 무속인들이 그 말하는 윤모시기와 그리고 주얼리 탬버린의 신점 영상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던 것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우연히 클릭해서 보게 되는데, 특히 이 주얼리 명신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신점 및 여러 방송들을 보니까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이 여자는 과거에 윤락세계에서 몸을 판 창리은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슨 근거를 통해서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의 신점이나 특히 비잉의와 접신 등은요, 현대 과학이나 또는 물리학, 심리학 등으로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현대과학이 의지하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의 세계이자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속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심하게 갈리곤 합니다. 무속적인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 이들의 조언과 도움에 의해서 삶에 희망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그 방편이 생기며, 또한 가장 힘들었을 적에 이들의 위로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무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속은 미신이고 우상이며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허구의 거짓이다라고 심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분류가 있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정식 분석학과 마음과학 및 뇌과학에서조차도 현재 많은 참고이자 의지처가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00년 전에 마음의 원리와 현상 및 그 실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행히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무속인에 대한 현상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곤 했는데요. 긴 설명 사양하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속인들은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망자들, 다른 말로 죽은 망자 또는 중음신, 바르도, 영가, 귀신 등등 이러한 죽은 자들과의 그 내통하는, 즉 그 영매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입니다. 무속인들은 각자가 할머니 신이니 산신령이니 애기동자니 뭐니 하면서 뭔가 특별한 신을 모신다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모신다라고 하는 신은 그 중음신일 가능성이 높고요. 즉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만큼의 복을 많이 쌓은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 무속적인 행위로서 그 카르마를 쌓은 사람들, 인간으로 태어나기에는 복이 부족한 잡신들이거나 또는 악귀 귀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마음의 그 의식 체계 등록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들 주변에는 항상 생전에 집착을 많이 보였거나 아니면은 그 한 맺힌 중음 귀신 영가들이 제각각 그 한을 풀러달라고 늘 따라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중음신들 중에서는 각자의 그 따라다니는 중음신들 중에서는 전생의 부모였거나 또는 조부모 또는 운명하신 부인이나 남편, 자식 등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더욱더 살아있는 깊은 인연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빙의현상을 일으키죠. 또는 복이 많은 영가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위에 보호망을 치듯이 늘 호위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을 귀신이나 영가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이런 중음신들의 특성, 중음신들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신통력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 타심통이나 보통 사람들이 알거나 듣지 못하는 능력인 천이통과 같은 비슷한 그 신통의 능력이 있기에, 중음신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읽고서 그것을 전생부터 자신과 가깝게 인연 맺은 살아있는 무속인들, 즉 그 무속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이 무속인들에게 이 빙의의 능력으로서 알려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기에 이런 무속인들을 영매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음신들은 인간처럼 몸뚱이를 가진 존재가 아닌 의식으로만 이루어졌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서 과거를 알아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이러한 귀신들의 존재를, 남들이 못 보는 귀신들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에 그 귀신들과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과거를 잘 본다라는 것, 무속인을 찾아온 의뢰자의 그 주변에 머무는 중음신 영가들을 딱 보고서 그 중음신들에게 그 질문이나 또는 말을 걸어서 얘는 과거에 뭐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알려주고, 그것을 캐치해서 의뢰자에게 그거를 알려주면은 의뢰자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나도 모르는 것이나 또는 내가 숨겨왔던 속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것이지 하면서 무릎을 치고 탐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무속인 분들이나 또는 그 중음신들은 그 의뢰자의 전생이나 또는 아주 정확한 미래를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복가지혜가 부족하고 번뇌가 많기에 그 중음신의 의식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생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깊고 깊은 명상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탐진치 번뇌를 제거해서 그 깨달음을 이루신 큰 스님들 이상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스님들에게 사실상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중음신들이 자신이 모시는 신이 또 얼마나 집착과 고집이 세냐에 따라 지혜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각자의 주관적인 의식 중심을 통해 미래를 왜곡해서 볼 수 있기에 때로는 미래의 점괘가 맞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속인들의 신점이라는 것, 곧 무속인들이 섬긴다라는 그 중음신에게 부탁하거나 상담 의뢰자에게 머물고 있는 중음신과의 그 내통에서 그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받은 무속인들은 상담자의 궁금한 점을 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점을 보는 것입니다. 또는 무속인이 직접 해당 중음신의 의식으로 빙의되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상담자에게 의뢰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중음신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과 의식의 영역이고 또 고도의 정신적인 영역이며 불교의 분야 중에서 최고로 높은 단계인 밀교에서나 다룰 수 있는 가장 미세한 몸의 영역이자 초미세 의식의 영역이기에 현대인들이 절대로 맹신하는 현대 과학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양에서 비롯된 과학은 물질을 기본 단위로 해서 그 분석을 이어나가는데 이는 현대의 그 어떤 망원경이나 수학적인 접근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라서 물질적 기준을 벗어난 그 자체에서부터 과학이 접근 불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중음신의 영매 능력, 돌아가신 망자의 중음신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과거를 알아낼 수 있는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명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유흥윤락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몸을 팔았다라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명신은 사주를 보더라도 무속적인 기질이 매우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음흉한 수의 기운이 많습니다. 무속인들이 대부분 수의 기운이 많기에 죽은 자들을 내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신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여러 중음신 영가와의 그 영매작용을 통해서 명신의 속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남들에게 밝히지 않은 그 과거와 현재의 모든 속마음을 바로 중음신과의 네트워크로서 다 읽고서 이를 무속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과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보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마음의 세계, 영혼의 의식 세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물증으로서 증명하거나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얼리 명신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연이 맺어본 적이 없는 무속인들이 그들의 영매 능력으로서 이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헛것이다라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명신이처럼 무당에게 지나친 의지를 해서도 안 되고요. 인간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복가덕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은 굳이 무속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신념을 믿기에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보통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분류도 있는데 무슨 분류냐? 욕심이 많은데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감을 따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게으르거나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명신이가 딱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무속인은 죽은 중음신에 의해서 그 의지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서 이들의 신통방통한 능력에 사람들은 그저 용하다니 뭐하다니 하면서 혹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들이 모시는 신들은 복이 부족해서 인간의 몸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불쌍한 그 아귀일 수 있고 또는 중음신일 수 있다라는 것, 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이런 영가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단점이 매우 큰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귀신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삶,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명신의 이야기,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행음양과 역학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이미 대선 전부터 이 채널을 통해 이 여자가 결코 좋은 여자가 아닌 이유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얼리 명신이의 과거 율락 생활에 대한 사주 명리학적인 관점과 관상학적인 관점에서의 그 의심이 그리고 그 명분이 매우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촉도 약간 있습니다. 여자만이 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예민한 사람들은 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선 전후로 서울의 소리와 뉴스타파를 비롯한 수많은 진보 방송에서 안혜욱 선생, 정대택 선생, 센 언니 등등 여러 사람들이 주얼리 명신이에 대한 과거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얼굴 내비치고 신문을 직접 오픈하면서 출연으로 나와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해 오고 있다는 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인연 과보와 인과응보를 모른 채 직간접적으로 남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만으로 거짓과 성형과 위선으로 포장해서 선량한 주위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며 고통을 주는 이런 악랄한 여자가 비선실세 그 이상으로 국민들 머리 위에서 그 왕비노름, 왕노름, 그 여왕개미 노름, 여왕벌 노름을 한다면은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품격과 교양과 복덕과 자비로움이 넘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여자가 아니라 천박한 언어와 가식적이고 탐욕적인 행실로 가득한 전직 창리은 콜골 빨래 건조대 출신이라는 것은 게이샤 출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얼리 이 여자는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음양의 그 사주 명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태어난 시간을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인시 그 아침에 태어났거나 또는 조자시에 태어날 가능성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신자진 수삼합의 신자 반합으로 모두 수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의 속마음과 내재적 가르마가 모두 수기운으로서 이루어졌다는데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기운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문란하고 음란하며 부정을 쉽게 저지르는 매우 음흉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아주 음흉하게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되었던 고유정이나 전남편을 참 잔혹하게 그 범죄를 지른 그 고유정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 여러 범죄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운이 많은 여자는 일단은 제일 먼저 문란하고 음란한 생녀들, 요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흥윤락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 정조관념이 없는 소위 말해서 쉬운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수기운이 넘치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명신이 주얼리에게는 줄리인지 주얼리인지 여튼 이 여자에게는 수기운이 권력력이면서도 동시에 남자의 운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는데 수기운이 이 시간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은 대략 인시거나 조자시일 것 같은데 뭐 시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수기운이 무려 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관살 혼잡 사주로서 수기운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음탕하다 못해 아주 질퍽질퍽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가 아니라 관살 혼잡, 남자가 끊임없이 많은 사주면서 절대로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는 남자 잡아먹는 구미호 사주입니다. 이 여자는 편재가 관성으로 흐르는 특성상 그리고 신자 반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나가는 남자, 잘생긴 남자, 특히 권력이 있는 남자만 보면은 몸이 근질근질해지면서 다리 사이가 자연스럽게 오픈되어지고 야릇한 소리와 교태로 이어지면서 그 남자와 도킹을 하려고 안달복달하죠. 소위 말해서 물 많은 여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적인 기질이 또한 많아서 이 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특히 남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익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본능적으로 촉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은 무속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우리나라의 많은 무속인들이 저 쌍시오 청박한 주얼리 탬버린을 바로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수기운이 지나치면 겉마음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음흉하고 음란하며 문란하고 거짓과 위선덩어리 그 자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콜골 주얼리는 이 탬버린은 어릴 적부터 특히 20대 초중반 그때는 분명히 불기운이 들어오는 비겁운에 의해서 수기운의 특성상 유흥윤락업소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비경 겁재운이 들어오기에 분명히 취업이 아닌 규모가 큰 그 음란한 장소에서 문란한 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부려가며 장사가 아닌 장사, 여튼 끼를 굉장히 부렸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일과 그리고 태어난 월 이것을 보더라도 주얼리 명신이만 사기꾼이 아닌 이 여자의 가까운 인연들, 즉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의 배우자 모두 다 범죄 및 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인연들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여는 조상이나 가문, 자신의 전생 인연 및 초년 시기의 그 기운과 운의 상태를 볼 수 있고, 태어난 월은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다른 기운보다도 가장 크고 중요한 기운인데 주로 부모와의 인연, 형제의 인연, 그리고 스승과 선배 등 윗사람과의 인연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어난 월입니다. 태어난 월은 태어난 연과 태어난 일, 태어난 시보다도 그 힘과 파워가 2배 반 이상으로 작용되기에 태어난 월에 어떤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 자체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난 일은 배우자와의 인연과 자신의 성격과 체질 및 중년의 시기에 그 기운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태어난 시는 자녀와의 인연을, 아랫사람과의 인연을 볼 수 있습니다. 전생서부터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심이 남달랐던 자라는 것이 이 여자의 사주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복이 있어서, 전생에 쌓은 복이 있어서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 전생의 그 욕망의 어마어마한 그 카르마 업력 때문에 의해서 팔자 소관대로 평생 죽기 전까지 오직 탐욕만을 부리면서 돈과 명예만을 쫓다가 죽을 팔자가 바로 이 여자의 팔자입니다. 정작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고 완전히 착각하면서 사는 삐뚤어진 여자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가장 그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이라는 것도 이 사주에서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요. 선한 모습조차 모두가 줄리 탬버린의 가식적인 그 연출이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금은 여기서 사주에서 보여지는 저 신금은 이 여자에게 사이즈가 매우 크나큰 편지의 돈을 의미합니다. 편지의 돈이란 100% 내 돈이 아니라 부채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이익이 끼어 있는 돈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정식적으로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편법으로 버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수는 남자이자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것. 저 신금은 수기운 중에서 중심의 기운이자 가장 힘이 세고 이기적인 기운인 자수와 합을 이루다 보니 강력한 수의 기운으로 뭉쳐져서 이것이 아주 심리적으로 속마음 깊이 음흉하고 문란하며 음란한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생각으로서 가득 찬 여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의 겉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편법적이고 부정적으로 음흉하게 권력과 큰 부정적인 돈을 끌어모으는데 매우 큰 일을 저지르는 여자, 큰 사고를 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과거 50대 사기꾼이었던 장용자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장용자하고의 이 여자의 사주가 똑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비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얼리 콜골은 더더욱 편법적인 돈을 부정적으로 모아 여자에게 남자를 상징하고 또 권력을 상징하는 관성으로 흘러가는 사주, 관성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게끔 되는 사주인데, 자신을 도와주는 인성의 기운이 없기에 의지처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 인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것이 인신충으로 이어지기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사람 관계에서 더욱더 매정하게 내치는 그런 무자비함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비로움이 없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몸뚱이로 사고를 저지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정당당한 노력으로서 열심히 살아간 여자가 아니라 저 어마어마한 신금의 특징과 수기운의 특징답게 정당하지 않는 편향적인 생각으로서 대가리를 돌리는 여자, 짱구를 돌리는 여자, 또는 돈과 남자를 지 새끼로 엮어서 자신에게 빠져든 남자를 가스라이팅화 시켜서 돈과 권력을 쟁취하는데 선천적으로 도가 튼 여자, 머리가 비상하게 발달된 여자란 뜻입니다. 게다가 음기운이 수기운이 많다 보니 지나치게 넘치다 보니 음기운이 가득한데, 천간에 병화라고 하는 큰 태양이 떠있는 줄리 템버리는 음란한 생각과 저런 음란한 환경과 음란한 가치관으로서 누구나 쳐다보면은 볼 수 있는 태양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주목받는 것을 대단히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생각으로서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간보의 결과로서 나타나기에, 명신이는 늘 세상에 나섰다 하면은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하면은 그것이 망신살로서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고, 그동안 이 여자가 숨기고 감춰왔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쉽게 낱낱이 밝혀질 수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리 콜걸이 하는 짓거리,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인연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봐서는 종격사주나 또는 인성이 파극된 사주로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 수치스러운 따가운 여론 시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주얼리 명신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편법적인 머리를 짱구를 돌려대서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니라고 나쁘며 삿된 생각에만 골몰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기운의 음란한 특징이 더욱더 발휘되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라고 하는 편향적인 생각에, 정직하지 못한 생각에 그 과도한 수기운의 특성상 깊고 깊게 잠수를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디오르 명품백 그 사건 때문에 잠수를 한 번만 탔나요? 그 전에도 잠수는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말이죠. 그 잠수 탄 것에 인연이 맺어서 또 윤모시기와 또 그 동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즉 줄리 콜걸 템버리는 수치란 전혀 모르는 사이코패스 여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와 같은 정상인의 생각으로서 이 여자를 정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여자를 정상적인 생각으로서 관대하게 용서하는 미덕을 보이면은
이 여자는 또 바퀴벌레나 미꾸라지처럼 더더욱 큰 사고말을 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국민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크나크게 출혈이 심할 것입니다. 사주를 보더라도 줄리 템버리는 절대로 양심과 도덕이라 눈꼽만큼이 없이 오직 돈과 권력만을 바라보며 돈과 권력에만 미쳐 있으며 어릴 적부터 돈과 권력만을 쫓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자가 바로 주얼리 명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올해 가을 때부터 아주 심각한 괴로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업보를 2025년도에 인사신 삼형살이나 또는 좌우충으로서 심각하게 자신이 지은 과보에 대한 업보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낼 것입니다. 줄리 콜걸 명신이는 어릴 적부터 특히 20대 초중반에는 분명히 비거분에 의해서 수기운의 과도한 특성상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몸뚱이를 굴려대면서 드러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아무래도 그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사신 삼형살을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2026년에는 좌우충을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2025년부터 이 여자가 싸질러 놓은 온갖 나쁜 짓거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 전인 2024년에는 이것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심각한 추궁이 일어나서 이 여자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까도 양파처럼 이 여자의 죄는 끝없이 나올 것이고요. 이 여자는 지 남편이 용산 멧돼지와의 이혼 아닌 이혼이나 별거음이 떨어져서 살게 되는 인연이 2026년이나 빠르면 2025년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2026년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윤모시기가 탄핵이 되든지 퇴진이 되든지 분명히 2025년과 2026년부터 그렇게 되어서 이 여자는 완전히 추풍낙엽이 되어지고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것이며, 해외로 도피하다가 오히려 외롭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자가 입는 옷들의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행음양의 특징을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주로 파란색, 초록색, 청록색, 즉 청록색 계열과 그리고 노란색 계열, 그리고 흰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신이 이 여자는 대단히 무속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기운이 지나친 사람들은 무속적인 기질도 강하다라고 위해서 언급드렸죠. 주얼리 템버린의 모든 행위에서는 이 여자의 입은 그 옷의 색상만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오행음양과 사주 명리학적인 해석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탁탁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모시기가 대선 후보 토론 날짜도 지에게 유리한 날짜를 일부러 고집하면서 잡았던 것처럼,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고 이마에다가 흰색 털을 붙이고서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용산 청와대가 관악산의 엄청난 그 화의 기운, 불기운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기에 자신들이 현재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안 풀린다라 해서 최근에 용산 청와대 인근에 이를 보완하는 콘크리트 기둥 공사를 했다라는 소문도 최재형 목사에 의해서 아주 자자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속적인 생각의 기준에서 오행음양에 대한 그 이론을 이들의 그 삿된 마음으로서 유리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충분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평소에 이 여자가 파란색 또는 초록색 옷이 자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얼리와 같은 불기운, 즉 병화일주에서 초록색이란 바로 인성의 기운입니다. 주얼리 사주에서 마치 인감도장과 같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성의 기운이 없거나 부족하기에
그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입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인성의 기운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초록색이라고 하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보완한다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인성의 기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합격이나 무슨 계약권 또는 뭐 승진이나 아니면 합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성의 기운이 들어와야지 그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험에서 합격되거나 승진되거나 또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위원이 당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록색은 파란색, 초록색 모두 다 이 여자에게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노란색 계열을 입을 때도 있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상관을 의미하는 것, 즉 생산성을 상징하는 색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모델처럼 뽐낸다거나 또는 남들에게 자신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어필한다거나 하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에게는 노란색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윤모시기의 그 부인으로서 대내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업적인 영향을 발휘할 때는 이런 옷을 입고서 해외에 나갔지 않았을까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또는 회색, 그리고 이 여자가 착용하는 장신구 중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로 흰색의 보석 액세서리들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커다란 재물의 운을 상징합니다. 윤모시기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피같이 벌어서 모은 세금을 해외 순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비 편성비까지 모두 다 끌었었다라고 하는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기사가 5월달 초에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좀 전에 사주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얼리 탬버린 이 여자는 그냥 가만히 해외 순방만 갔다 올 여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인사신, 인사삼형살의 저 이는 바로 역마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여기저기 해외에 나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국민 몰래 남몰래 음흉하고 은밀하게 이 여자는 국민의 혈세를 지쌈짓동인 양 펑펑펑펑 해서 낭비했을 것이고, 또한 분명히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서 해외 은행에 지 명의로 아주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돈을 빼돌렸을 것이, 저는 이 명리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100%가 아닌 100천만억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심지어 영매가 매우 발달된 어느 무속인들의 방송을 보니까 실질적인 권력자 1위인 이 여자가 이미 국가를 일본에게, 미국에게 팔아먹는 밀물 베이직 작업을 이미 다 해 놓았다라고. 어떻게 선조들이 지킨 이 나라인데 또다시 저 사악한 년한테 나라를 빼앗기냐라면서 무속인들이 빙의가 되어 그 통탄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심각하게 반응한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전연을 못 끌어내냐면서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는 무속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속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무속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이 이렇게 올바른 역사관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 또한 공감감과 더불어 이 여자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더군요. 그런 금전적인 욕심을 부릴 때에 이 주얼리 명신이는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이렇게 큰 옷을 흰색 옷을 또는 흰색 주얼리를 착용하고서 세상에 나타날 때가 바로 그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란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가 돼서 뭇 생명들을 살리는 약이 되고, 반대로 뱀이 물을 마시면은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되듯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또한 이러하다고 봅니다.
윤대지와 주얼리 탬버린 이 여자가 바로 뱀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가 정직하고 올바른 노력이나 또는 그 충실한 과정보다도 탐욕에 찌들어 온갖 부정함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기회와 결과를 탐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줘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저 심보가 상식과 양심과 지성이 있는 민주국가의 주권자 국민들에게 더욱더 분노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인과응보를 모르는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적인 방편과 그리고 이런 오행음양과 사주명리적인 방편으로서 자신들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운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결과로서 이들의 미소를 짓게 하고 이들에게 더욱더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탐욕의 결과가 이어졌다 할지라도 곧 이제는 이들의 심판의 날은 곧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이런 이치에서 세상과 우주는 모두 자신이 지은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악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기에 이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대단히 착각하고서 더욱더 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지만 그 악에 대한 과보를 받을 때에는 그 세상 누구도 대신해서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사람들이 그 업보를 치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모시기와 그리고 이 명신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이치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악인들이 이 역학을 이용하면은 더욱더 그에 대한 악한 과보는 일반 착한 사람들이 짓는 그 과보보다도 훨씬 더 세고 무겁게 아주 혹독하게 받는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에서 이 여자가 즐겨 입는 옷에 대한 색깔을 언급했는데 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각각의 생명의 마음 에너지이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운의 표상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삿된 음란한 여자가 지 아무리 몰래 굿당을 차리고 굿판을 벌리면서 액된 굿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색상의 옷을 입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모든 악업은 반드시 시절 인연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그 화를 절대로 면할 수 없이 업보를 받게 됩니다. 인과법, 인연법을 밝히신 신 중의 신이신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지은 업은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업보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축지법을 쓰고 신통력을 발휘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악업은 그 신통력조차도 미칠 수가 없이 그대로 그 업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용한 무당이나 또는 사주명리를 잘 본다거나 또는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는 삶에 있어서 지혜의 방편일 뿐이지 결코 인과응보, 인연과보 자업자득의 연기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연기법에서는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교에서는 업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신이는 그래서 사주명리를 무속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2025년과 2026년에
이 사람이 저지른 크나큰 업보를 아주 엄청나게 혹독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상학적인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상서의 바이블 중 하나인 유장상법에서는 음탕하고 문란한 여자의 72가지의 관상 특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탕한 여자는 정조관념이 없고 조금이라도 매력적이거나 능력 있는 남자다라고 싶으면은 쉽게 도킹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감성도 바로 음란한 감성, 몸에서 본능적으로 도킹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해버리는 여자가 바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죠.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이 먼저 접근하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남자가 접근한다 할지라도 먼저 한두 번은 내숭을 부리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대하거나 아니면은 꼬리를 치거나 내뺍니다. 그런데 이런 음탕한 여자는 오히려 여자가 먼저 움직이거나 또는 내숭을 부린다 할지라도 남자를 꼼짝달싹 못하게끔 쥐락펴락하게 하는 그 심리에 매우 특화된 선수라는 것입니다. 연애 선수요. 도킹 선수이고요. 이 72가지 내용 중에서 최소 2개 또는 3개가 해당된다면은 그 여자는 매우 100%가 아닌 1000% 이상 음탕하고 문란하며 음란한 여자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추측하는 이 주얼리 탬버린의 음란한 특징은 최소 다음과 같다라고 그 목록을 좀 나열하고 싶습니다. 72가지의 리스트 중에서 18번째, 머리를 수그리고 곁눈질하면서 부끄러움을 타듯 고개를 숙이는 여성. 19번째, 슬쩍슬쩍 옆으로 훔쳐보고 째려보는 여성. 32번째, 말마다 그 단어와 흐름이 끊어지고 뜸을 들이는 여자. 35번째, 머리통이 큰데 머리숱이 적은 여자. 38번째, 말 중간중간에 교태를 부리며 심하게 웃는 여자. 53번째, 앉는 자세가 불안하며 가만히 있지 못한 여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뽑는데요. 말 중간중간에 교태를 부린다는 이런 38번째 항목이나 32번째, 35번째 항목,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아닐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항목을 넣습니다. 이 여자의 그 눈 관상,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여자의 눈 관상은 매우 음탕한 눈 관상입니다. 남자 잡아먹은 관상, 암탉이 지붕 위에 오르는 나쁜 심성이 내재된 굉장히 탐욕스러운 관상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힐끗힐끗 보는 여자, 즉 19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이런 여자는 100% 남을 속여먹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투성이의 심성을 지닌 전형적인 사기꾼 관상이자 음흉한 관상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탁월한 눈 모양의 특징이 300안을 지녔으며 눈까지도 큽니다. 그만큼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탐욕심이 너무나도 강한 여자란 뜻이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여자들은요, 특히 이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 너무 발달되다 못해 탐욕심이 너무 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들, 타고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데 반대로 욕심이 지나친 여자들,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인내심과 배움에 대한 노력 및 탐구심이 없어서 입만 열면은 머리에 든 것이 없다라는 깡통소리를 잘 내는 여자들, 그리고 평소 공부와 학습 및 배움과 자기 발전에 대한 진지한 인내심과 열정 자체가 매우 떨어진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성형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쉽게 가랭이를 벌려줄 수 있는 그런 쉬운 여자라는 것.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또한 머리가 비었기에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비었는데 교태까지 부리거나 지 몸뚱이로 주목받으려고 하는 여자들은 말과 행동에서 쉽게 어수룩한 그 엉성한 표현을 보입니다.
지는 그것이 예쁘게 봐달라고 애교를 떠는 것인지 또는 귀엽고 어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출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이와 위치와 직위에 맞지 않은 언어적인 행동을 이 주얼리는 하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천박하다는 인상만을 전해줄 뿐이죠. 이번에는 이 여자의 언행적인 표현에서, 이 말과 행동의 표현에서 그 천박하고 문란하며 음흉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할게요. 주얼리 명신이는 해외 순방 중에서 유유에 주둔 중이었던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에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일반인들은 에이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간혹 에이스 침대나 에이스 과자 또는 야구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나 최고의 공군 조종사에게 에이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간혹 방송 연예계에서도 에이스라는 단어를 정말로 어쩌다가 한 번씩 쓰긴 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흥윤락업소에서 가장 교태있고 섹시하며 새끼가 넘치고 정말로 남자들에게 꼬리 잘 치고 인기가 많은 접대부 여자를 에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윤락업소, 유흥업소를 많이 들락말락거린 남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바닥에서는 이 에이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얼리 탬버린 이 여자는 소위 최고의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그 우리나라가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에 가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표현과 발언이죠. 말이란 그 사람의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겉마음 또는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간혹 정제되지 않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에 의해서 언어로 그 표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는 그 에이스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여자의 그 욕망과 그 본질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서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가합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마치 자랑인 줄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서 저속한 표현과 말을 곧잘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려고, 언어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과 감정이 곧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욕설과 은어, 비속어이죠. 학창시절 때에 자기 발전과 배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저 겉멋만 들린 소위 말해 날라리 학생들이 그러한 표현들을 자주 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주로 건달, 조직폭력배나 유흥윤락업소 여자들 세계에서 이런 표현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얼리 명식리의 에이스 표현을 비롯한 국내외 각종 행사에서 역시 주얼리는 어수룩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써 말한 행위들, 그리고 디오르 명품백을 받은 후 3,000뻘 되는 최 목사 앞에서 늘어진 흰색 목티에 노 불화차림에 의자 위에 다리 모아 쪼그리고 앉아서 상대와 눈을 똑바르게 마주한 채 가래침을 여러 차례 눈앞에서 뱉은 행위들은 마치 영화나 실제 유흥윤락업소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접대부들의 언행과 많이 일치한다라고, 소위 말해서 여자를 많이 다뤄보고 그런 바닥과 그런 세계를 많이 출입한 남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주얼리 명신이는 이미 서울의 소리나 뉴스타파, 열린공감TV 등에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과거에 90년도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에이스로 통했던 윤락
창리은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찰에 수차례 출두해서 조사의 압박을 받고 나와도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강하게 명신이는 라마다의 에이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총애를 받은 에이스이자 애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명리로 분석해도 명신이는 편제가 관성으로 흐르는 관살 혼잡사주로서 그동안 편법적이고 부정적이며 음흉하고 음란한 방법과 만남으로써 수많은 남자들을 교태로 휘어 감았을 것이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대로 확실히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제가 위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주명리 오행음양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쉽게 풀이해서 알 수 있는 해석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윤 정부의 비서실장 김승희라고 하는 인물은 학력 위조는 물론이거니와 호땡땡바 출신이라는 김승희의 과거 지인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사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거나 일반 시민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축소해서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그렇게 가볍게 내보냈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다뤄본 소위 말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남자들, 유흥윤락업소를 많이 다녀보면서 즐겨본 남자들의 이야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물증이 아닌 심증이기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 특히 여자를 많이 다뤄보고 쥐락펴락 사귀어본 남자들, 여자들 중에서도 유흥윤락 세계에 발을 많이 담궈서 접대부 여자들과 많이 놀아본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여성에 대한 촉이 남다른데요. 이들은 여성들의 니즈, 특히 이 접대부들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함을 넘어서 새끼 있고 끼 부리는 접대부들의 마음과 성향을 그 니즈를 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신이 주얼리에 대해서 선수라고 직감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남자를 쥐락펴락 다루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그 늘어진 티셔츠에 다리 꼬고 쪼그리고 앉아서 노브라 차림에 남자의 눈을 응시하는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전 윤 총장 임명 때에 청와대에서 찍힌 저 사진, 저 눈빛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일반 남자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선수라고 말이죠. 주얼리 명신이는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 얼굴인데 일단 명신이 같은 이런 얼굴 유형은 유흥윤락업소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의 강남 역삼동 쪽이나 서울 중구 북창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밤거리에서 쉽게 보고 마주할 수 있는 얼굴의 또 유형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습과 걸어가는 모습, 앉은 모습 등등 여러 가지의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여자는 일반 여성과는 많이 다른 도화살과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명수 기자의 그 7시간 녹취록에서 명신이가 이명수 기자를 설득하는 대화에서는 남다른 새끼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명수 기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엄마인 최은순에 대한 오해를 풀거나 또는 자신에 대한 어필을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명수 기자를 마치 유혹하던 조곤조곤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 정말로 일반 여성답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밝혀진 이명수 기자의 명신에 대한 직접적인 실화는 정말로 과간입니다. 7시간 녹취록 외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줄리 명신이의 부탁으로 처음에 땡땡땡 콘텐츠 사무실에 방문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주얼리 명신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마주했던 자리라고 하나요? 그때 주얼리 명신이는 바로 앉아서 정자세로 이 기자의 그 강의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침대 같은 곳에서 늘어져 누워서 이명수 기자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명신이가 갑자기 이 기자의 손을 쓱 잡아서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그러더니 주변의 20대 여자 여직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이 오빠의 손금을 봐줄게.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 오빠가 밤일을 잘해. 손금을 보니까 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대부분 낯선 여자가 그렇게 손을 잡고서 음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자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고 또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야한 이야기, 더군다나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이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음흉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친한 사이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이고, 특히 배움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이 저지림이 노출되기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 자체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즉 주얼리 명신이와 같은 이딴 천박하고 음란한 행위는 접대부 세계의 여자들이 돈과 권력이 많거나 잘생긴 남자들에게 꼬리치거나 또는 살짝 말로 흘려서 그 남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떠보는 전형적인 자국 멘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순진한 남자들, 한뚜껑처럼 평생 주입식 공부만 했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의사, 판사, 검사 등 이런 고연봉 전문직들이나 서울대 순둥이들, 먹고 사는 문제로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보낸 남자들 등 이런 남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런 국가대표급 전문 생녀이자 요녀에게 완전히 이런 작업 멘트로 인해서 무장해제 당하고 노출당하는 초등학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멘트가 한번 듣게 되면 머릿속에 오래오래 공명음처럼 남아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큰 망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있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접대부 여자에게 혼자만의 짝사랑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가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줄도 모르고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그 망자분에게는 정말로 그분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얼마 전 이은혜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그 이은혜의 전 남편 가평 계곡 그 살인을 당하셨던 그분이 저는 딱 이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금생의 현실적인 이야기고, 더 인과법으로 더 나아가면은 과거 상세 양중 인과법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전생에 그 업보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이 얘기를 돌아가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명신이와 그의 애미 최은승과의 법적인 다툼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의 이야기는 더더욱 과간입니다. 과거에 의사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간통을 벌였던 것을 목격했다라는 정대택 씨의 진술. 그는 명신이 최은승 모녀의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얼굴과 신변을 드러내면서 한결같이 일관적인 진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자신이 결백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 태권도 연맹 회장이었다라는 안혜옥 씨의 이야기와 센 언니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의 과거 이야기 등등 또 여러 패널 증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매우 문란하고 거짓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성적으로 보더라도 얼굴이 보통 요염하고 교태가 있어 보이는 저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게 예뻐 보이는 얼굴, 중성적인 목소리를 하는 여자들, 대부분 유흥윤락업소 쪽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여자들이거나 또 남자들과 엮는 그 업종에 종사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상의 고서에서는 제가 위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의 72가지의 특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중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이 음탕하다라고 상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여자들이 매력 있는 남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남자들을 꼬시고 설득할 때는 목소리와 그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중성적인 목소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에게 자신의 승과 촉감을 느끼고 남을 정도의 팔짱을 껴대는 것은 공식 외교의 자리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해버렸죠. 이 여자는 외교적인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의 대표이자 영부인의 품격과 수준이 미천함을 드러낸 불순한 행위로서 온 세계의 망신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 사진 중에서도 어느 작가에게 팔짱을 끼고서 더욱더 자신의 승가를 밀착시킨 사진도 확인이 됩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정말로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일반적인 여자들은 쉽게 본능적으로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가 바로 이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또 국내외 공식석상에서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분노에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왜 문란하고 음란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여자가 절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이라도 용산으로 쳐들어가 이 여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